두 번째로 사무실에 들어와서 로보가 촬영한 데이터를 PC에 넣어서 실제 베이스에 있는 위치 정보하고 비교를 해서 교정을 합니다. 이것을 PPK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시간 이동치기 방법이 있습니다. RTK, Real Time Kinematic이라고 합니다. RTK는 매핑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기술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뒤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GPS 로버가 있습니다. 드론이 리얼타임으로 촬영을 하면서 보정을 하는데 실제 기준점에 있는 GPS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서 교정을 하면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GPS 오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첫 번째로 구조적 오차가 있습니다. 위치 오차와 시간 오차가 있는데 미 공군에서 계속 감시하고 오차를 매 시간마다 보정해 주기 때문에 다른 오차보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공위성이 본 궤도를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전리층과 대류층의 굴절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라디오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인 30만 킬로미터 초로 속도로 이동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오는 신호는 약 300km 정도의 지구 대기를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봤을 때 전리층이라고 있습니다. 전리층은 정기적으로 하전된 입자를 가지고 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50km에서 200km의 거리입니다. 대리층은 일반적으로 대기라고 하는 층인데 지표면으로부터 8km에서 16km 고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층들은 라디오파를 밑으로 끌어당겨서 굴절시키는데 약간의 굴절이 상당한 오차에 영향을 줍니다. 전리층에서는 하전된 입자들이 들어오는 신호를 끌어당겨서 굴절시키고 대류층에서는 물방울들이 굴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검토해보면 첫 번째로 인공위성의 항법 메시지는 대기 굴절 모델을 포함하고 있어서 50에서 70%의 오차를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로 듀얼 프리퀀시 수신기를 사용해서 동시에 L1과 L2 방송파의 신호를 모으는 것입니다. 자, 굴절의 크기는 진동수의 반비례하므로 같은 대기를 같은 시간에 통과한 두 다른 진동수를 이용하면 굴절의 크기를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 앵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수신기는 사용자 입력으로 수평선 위로 어느 각도 밑에 있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뒤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전리층, 대류층의 굴절입니다. L1 캐리어와 인공위성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리층에서 전자 입자에 의해서 굴절이 발생합니다. 다시 들어와서 대리권에서 물방울에 의해서 굴절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마스크 앵글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GPS 수신을 받는 인공위성이 그 어느 정도의 각도 이하인 경우에는 무시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스크 앵글이라는 뜻은요. 여기 그래서 어느 각도 이하일 때는 이렇게 인공위성의 값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세 번째로 잡음이 있습니다. 매우 약한 신호와 간섭을 일으켜서 수신기 자체에서 발생합니다. 잡음은 각 신호기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신호기는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필터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PRM 코드 잡음과 수신기 잡음이 합쳐 전체 잡음이 됩니다. 네 번째로 다중경로 오차가 있습니다. 멀티패스 신호는 인공위성에서 바로 오는 신호가 아니라 들어오는 신호가
어떤 물체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신호가 약한 신호는 제거해서 오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다이렉트로 시그널이 GPS 들어오고요. 멀티패스로 해서 건물에 맞아서 들어오는 것을 다중경로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한 신호를 제거해 버립니다. 자, 기하학적 오차가 있습니다. 기하학적 오차는 측이 시 이용되는 위성들이 배치 상황에 따라 오차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육상에서 독도법으로 위치를 낼 때 적당한 간격의 목표물을 선택하여 독도법을 실시하면 오차 삼각형이 적어져서 위치가 정확해지고, 몰려있는 목표물을 이용하는 경우 오차 삼각형이 커져서 위치가 부정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신기 주위 위성이 적당히 고르게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위치의 오차가 작아집니다. 보이는 위성의 배치의 고른 정도를 DOP라고 합니다. DOP의 값은 2보다 적은 경우는 매우 우수한 경우이고요. 2에서 3값을 가지면 우수, 4값을 가지면 4에서 5값을 가지면 보통이고, 6 이상이 되는 경우는 자료는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DOP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PDOP라고 합니다. GPS 수신기는 관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PDOP를 계산하고 이를 거리 오차에 곱하면 측이 오차가 됩니다. 즉 거리 오차 곱하기 PDOP는 측이 오차가 됩니다. 최근 수신기의 성능이 좋아서 PDOP가 3인 경우 위치 오차는 대략 15m, 즉 50% 오차 확률을 범위해서 평면으로 약 15m 정도입니다. 자, 기하학적 오차의 그림으로 본다면 왼쪽에 있는 떨어진 위성이 많이 떨어져 있죠. 빨간색 오차가 발생합니다. 불확실한 크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을 때, 인공위성이 두 개가 근접해 있을 때는 위성이 근접할수록 불확실성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림과 같이. 자, 세 번째로 SA가 있습니다. Selective Availability가 있는데, 오차 요소 중 가장 큰 오차의 원인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정확성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인공위성의 시간에다가 오차를 집어넣어 95%의 확률로 최대 100m까지 오차를 나게 만듭니다. 걸프전 때 많은 수의 민간 수신기들이 군에서 사용되어졌을 때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미 국방부가 SA 작동을 중지했었습니다. 1996년 3월 29일 클린턴 대통령은 4년 이내에 SA 작동을 영원히 중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 1일 자정을 기해 미 국방성이 GPS 위성 신호의 궤도와 시계 정보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의도적 정밀도 저하 조치 SA를 해체함으로써 위치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자, SA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SA 해체 전후 정밀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그래프 시작점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많이 튀죠. 그러면 여기에 오차에 대한 범위입니다. 많이 날 때는 180m까지 160m 오차가 났고요. 또 마이너스 쪽에서는 거의 190m까지 오차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SA 해체 후에는 거의 일정하게 오차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